진짜 중요한 가사를 시작할 거예요. 사미인곡. 사미인곡. 자, 미인은 임금이에요. 임금을 생각하는 노래인데요. 그래서 충신연주지사,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을 생각하는 충신연주지사라고도 부릅니다.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나중에 송미인곡이라고 하는 가사를 또 짓거든. 이 두 개가 정말 가사 문학의 최고라고 평가받는 작품. 우리가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가사 탑5 중에 사미인곡, 송미인곡, 아까 배웠던 상춘곡, 요 세 개의 또 정철의 관동별곡.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허난설원이 지은 규원가. 이 다섯 개의 가사는 무조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뭐냐면은 여기는 화자는 이별을 했어요. 이별을 했는데 여성 화자야. 남자이긴 하지만 자, 여성 화자야. 이별을 했는데 님이 너무 그리워. 난 죽어서라도 님을 따르고 싶어. 그냥 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이제 내 몸이 삼기실 때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삼기다라고 하는 건 태어나다야. 자, 내 몸이 태어날 때 님을 조차는 따라야. 나 왜 태어났어? 님 따라서 태어났어. 결국 뭐야? 내가 사는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님 때문이야. 한생연분은 천생연분일. 하늘이 모르겠는가? 예, 님 따라 태어났는데 하늘이 모를 수가 있어? 아니지. 서리를 통해서 하늘도 알고 있을 거야. 내가 님을 따라 태어난 것. 임과 나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야. 라는 것이야. 나는 오직 젊었고 님은 오직 나를 사랑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별 능력은 없고 그냥 젊었을 때 님이 나를 사랑하셨대. 게다가 사랑하다의 뜻이지. 구절 비슷한 대꾸.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비교할 때 전혀 없다. 이별하기 전에는 님과 내가 굉장히 행복했어. 내 평생의 소원이 뭐다? 함께 살자야. 화자의 평생의 소원은 임과 계속 함께 사는 거였는데 늙어서야 무슨 일로 외롭게 두고 그리워하는가라고 해서 예전에는 화자가 임과 행복했으면 지금은 화자가 님과 떨어져서 님을 그리워하면서 힘들어라고 해서 소망과 현실이 대조되어 있는 모습. 엊그제까지 님을 모시고 있었던 광안전이야. 광안전이라고 해서 원래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 궁궐인데요. 여기에서는 임과 함께했던 과거의 공간을 의미할 거야. 엊그제까지 님을 모시고 광안전에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 어찌하야 인간 세계에 내려왔어. 광안전에서 인간 세계, 자, 천상, 지상. 광안전 하면은 옥황상제가 사는 곳이니까 천상계야. 근데 요 지상으로 쫓겨났어. 자,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적강, 모, 티, 프라고 해요. 천상계의 인물이 지상으로 쫓겨났을 때 하계에 내려오니 올 때 빗은 머리 헝클어진 지 3년, 이별 3년. 연지분이에요. 연지분. 분이라고 하는 건 화장품이잖아. 연지분은 있지만은 누구를 위하여 예쁘게 할까? 내가 예쁘게 보일 사람이 없으니까는 화장도 하고 싶지가 않다라고 해서 일단 여성 화자임을 드러내고요. 마음에 맺힌 시름이, 이건 시름, 첩첩이 쌓였어. 자, 시름은 원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첩첩이 쌓인다라고 하는 거, 야, 뭔가가 쌓일 거면은 눈에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짓느니 한숨, 지느니 눈물, 구절 비슷한 대꾸법에다가 앞뒤가 순서 바뀌었으니까 무슨 법? 도치법.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이 끝이 없어서 무심한 세월, 물 흐르는 듯 지규적인 것이지. 비유법이고요. 시간의 흐름은 안 보이는데 물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가 버렸어. 역시 이 부분도 여기서 배웠던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가 될 거야. 안 보이는 시간의 흐름을 물 흐른다라고 보이는 것처럼 표현을 해서. 자, 염량이라고 하는 거 오른쪽 더위추위야. 때를 알아 가는 듯 다시 온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야? 더위추위는 1년이란 말이지. 계속 온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고, 듣거니 보거니 흐느낄 일이 많다야. 화자가 지금 앞으로 되게 슬플 일이 많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동풍이야. 자, 이 3인곡의 특징은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화자가 님에게 자신의 어떤 변치 않는 사랑을 보내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동풍, 계절적 배경이야. 동쪽에 부는 바람은 봄바람이거든. 동풍이 잠깐 불어 쌓인 눈을 헤쳐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가 두세 가지가 피었어. 가뜩이나 냉담, 차가운데 암향이라 그래서 매화의 향기예요. 매화의 향기는 무슨 일이지? 황혼의 달이 베갯머리에 비쳤어. 자, 달, 해, 별 중에도 가장 큰 북극성. 자, 이거는 유일한 존재들, 유일한 자연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전에서는 임금을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황혼의 달이 떠서 내 베갯머리에 비추니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 아까 있었던 그 암향이 가득한 매화 있지? 매화를 꺾어서 님한테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임에 대한 변함없는 화자의 사랑 정성. 매화. 자, 봄에 동풍이 불었어. 계절적 배경. 매화를 보낼 거야.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 정성. 자, 님이 너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까 그랬지. 그럼 화자는 님의 마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즉, 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은 확신이 있겠지만은 그러한 자신에 대해서 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신은 없습니다. 자, 꽃지고 새잎나니 녹음이야. 푸른 이파리로 어떤 그늘이 질 정도로 이파리가 푸르다는 건데 이건 여름이에요. 나위는 적막하고 수막은 비어 있어. 나위나 수막은 여인의 방을 나타내는데 나위 수막은 중요하지 않아. 적막한 곳 비어 있는 게 중요해. 뭐니? 화자는 홀로 있잖아. 독수공방이라고 불러요. 독수공방.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두고 오른쪽에 읽어보시면 여기에요. 가뜩이나 시름이 많은데 날이 왜 이렇게 길어? 원앙, 금을. 자, 금이 있으면 비단이야. 베어서 오색, 선이 있으면 실이야. 비단을 베어서 실을 풀러서 금자로 재단을 해서 님의 옷을 만들어냈구나. 솜씨는 물론이거니와 격식도 갖추었어. 나 아직 죽지 않았네. 자화자찬. 산옷으로 만든 지게 위에 배곡으로 만든 함에 담아서 님한테 보내려고 님 계신데 봤더니 어머나 산구름이 너무 험하구나. 천리 만릴 길 어떻게 가지? 가거든 열어두고 나처럼 반겨주실까? 그래서 화자는 님에 대한 사랑 정성을 아까 봄에는 매화를 보냈고 여름에는 님의 옷을 만들고 해요. 그런데 님의 옷을 만들어 보낼 때 산옷으로 만든 지게, 배곡으로 만든 함, 이렇게 또 금자로 재단을 해. 자, 이렇게 사랑과 정성을 아무거나로 님의 옷을 만들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대한의 정성을 다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자, 산호수, 배곡함 이런 건 다 너무 아름답게 표현한 미화법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가을 가야 되겠다. 하룻밤 서리의 기러기야. 기러기 나오면은 우리 가을이지요. 누각에 혼자 올라 수정름을 거드니 동산의 달, 북극의 별, 아까 다 임금이었지. 해, 달, 별 중에 북극성.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났어. 그래서 요 맑은 달빛을 이미 계신 보강루에 붙여주고 싶거든. 누가기에 걸어서 팔황은 온 세상에 다 비춰서 심산궁곡은 깊은 산 골짜기도 대낮처럼 만들어주세요. 이게 임금의 선정을 소망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내가 보낸 청광, 이 맑은 달빛을 얻다가 심산궁곡이라는 골짜기까지 비춰주세요예요. 이게 바로 임금의 선정을 나타내는 거거든. 이제 겨울 갈 거야. 하늘과 땅은 막혀서 흰 눈과 한빛인데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날아가는 새도 끝쳤어. 소상남방은 화자가 있는 남쪽이야. 자, 우리나라는 원래 남쪽이 더 따뜻하잖아. 근데 따뜻하다는 남쪽도 이렇게 추운데 옥루고천은 한양이니까 임금 계신 곳이니까는 말할 필요도 없이 여기보단 춥겠지. 지금 화자가 임금의 추위를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겨울은 항상 추운 건 아니잖아. 간혹 가다가 마치 봄 햇살처럼 가끔 따뜻한 햇빛이 비칠 때가 있지. 그거 양춘이라고 해. 양춘을 붙여서 님한테 쏘아주고 싶어. 왜? 님 추울까 봐. 모첨은 초가집에 비친 해. 초가집에 비친 해를 옥루, 임금이 계신 이 누각에 올려주고 싶고. 홍상은 붉은 치마여서 아까 연지분처럼 여성화자. 홍상을 님이 차고 갇혀 입고 푸른 소매를 반쯤 걷어서 일모수죽 해질무렵 대나무에 기대려 걱정이 많기도 많아. 짧은 해는 쉽게 져서 긴 밤을 꼿꼿하게 앉아 청등을 걸어놓은 겉에 전공을 한 악기를 놓아두고 꿈에 님을 보려고 턱을 받치고 비스듬히 있었다. 원한 근침이 차갑고 이 밤은 언제 새는 것이냐라 그래서 화자는 님을 걱정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끝났어요. 자, 한번 정리해 보세요. 봄에는 뭘 보냈어요? 매화. 여름에는 님의 옷을 지어 보냈어. 가을에는 맑은 달인 청광을 보냈고 겨울에는 양춘을 봄 햇살 같은 양춘을 보냈어요. 하루는 12대고 한 달은 30일이야. 그냥 이건 한 달 하면 될 것을 하루는 12개의 시로 이루어져 있고 한 달은 30일이고 자 어때요? 12 곱하기 30 같은 느낌이 들지요? 시간을 자세하게 가른 표현은요. 그만큼 그리움과 씨름의 깊이를 수치화시켜서 강조하고 싶은 의도예요. 잠깐 또 생각 말고 이 걱정을 잊고 싶었는데 마음에 맺혀 있어 뼛속까지 끼쳤어. 뭐가? 이 씨름이. 근데 이 씨름은 님을 못 본 그리움으로 인한 씨름이야. 편작은 뭐냐면 중국의 의술의 신이야. 그냥 의사라고 쉽게 생각하자. 의사가 10명이 와도 이 병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못하지요. 이 병은 임에 의해서 님을 못 봐서 생긴 병이니까 서리적인 표현이고요. 아, 내 병은 이 님의 탓이야. 이 님 때문이야 라고 해서 임에 대한 원망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이거 연군이라고 얘기했지. 연군, 임금 사랑하는 노래잖아. 근데 갑자기 임을 원망해? 아니, 그럼 죽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님의 탓이다라고 하는 것은 임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님이 그냥 뭐하다? 그립다. 이 뜻이에요.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가 될 거야. 왜 죽어서 범나비 될 거야? 살아서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죽어서라도 님의 곁에 있고 싶은 마음이긴 해요.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 족족 앉아있다가 향기 묻은 날개 화자의 충성스러움이야. 님의 옷에 옮을 거야. 님이 날인 줄 몰라도 상관없어. 나는 끝까지 님을 따라야 되거든. 그래서 첫 구절에 뭐야? 이 몸이 삼기실 때 님을 조차 삼기시니야. 내가 님 따라서 태어났기 때문에 님이 나인 줄 몰라도 나는 끝까지 님을 따를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일편단심으로 마무리하고 있고요. 뒤에 계절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자, 꼼꼼한 분석 여기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 거야. 임가의 재회를 확신했으면 죽어서 범납이 될 리가 없겠지요. 그리고 외로움, 그런 그리움이 있겠지만 극복도 안 되어 있어. X야. 현실을 초국해서 그랬어. 자, 초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니? 현실을 넘어선이야. 뭐 하겠대? 죽어서 뭐가 될 거야? 범나비가 되어서 님의 옷에 옮을 거야. 내 소원을 그렇게라도 이루고 싶은 모습 드러나지요? 맞아요. 자, 3번. 화자는 자기의 사랑과 정성을 알아주지 않는 님을 원망. 아까 얘기했죠. 원망 아니라 그냥 그리움이야. 계절의 흐름에 따른 전개 맞습니다. 화자의 정서를 잘 드러내고 있어. 이 정서를 세밀하게 드러내는 게 화자 여러분들 읽고 난 다음에 그립고 슬프고 막 그렇겠지. 알겠죠? 그럼 정서가 세밀하게 드러난 거야. 사물을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해서 미화법이야. 임을 향한 화자의 정성. 아까 옷 만들 때 봐봐. 산옷으로 만든 지게 위에 백옥으로 만든 함에 담아 막 금자로 재단할 거야.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를 해서 임을 향한 화자의 정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 맞고. 5번째, 자연물. 화자의 분신하면 범납이지. 임에 대한 죽어서도 따른다라는 일편단심을 부각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맞아요. 자, 우리가 벌써 이렇게 19강까지 왔어요. 아까 정철이 3위인곡의 속편이 속미인곡이라고 했죠. 자, 우리 20강 속미인곡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